안녕하십니까? 송세문사의 구실이야기 51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안 5번째 이야기.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와 금융세제 개편안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A는 2000년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주당 27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있었던 액면 분할 전으로서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면 주식 수량은 2000년에 샀던 100주가 현재 5000주가 되었고, 그 당시 주당 27만원에 샀던 한 주당 매수 가격은 5,400원이 됩니다. A는 200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추가 매수를 한 적 없이 그냥 묵혀두기만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3년 3월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삼성전자 주가는 주당 9만원이 되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진 A가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산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면 분할이 반영된 수량과 단가로 설명하면 A는 2000년에 5000주를 주당 5,400원에 매수했는데 2023년 3월 주당 9만원에 전량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 차익은 4억 2,3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5천만원 반영하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600만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총 양도가액 4억 5천만원 중 대략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깝다고 생각한 A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A는 배우자 갑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갑이 곧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방안이 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야겠는데요. 양도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 사유가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면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 즉 증여세 신고한 가액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A는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2023년 3월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 갑의 증여가액은 2023년 3월의 가격, 즉 5,000주를 주당 9만원에 증여받은 것이 되니까 갑이 시장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주당 9만원이 되는 것이죠. A가 써먹고자 하는 이 방안을 이용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증여세 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A가 갑에게 2023년 3월 삼성전자 주식 5,000주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한 주당 9만원으로서 갑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가액은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의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이므로 사전 증여가 없다는 전제로 보면 갑은 증여세 신고만 할 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내야 할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이후 갑이 A로부터 주식이 입고되자마자 매도를 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양도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구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효과입니다. 9만원에 증여받아서 곧바로 매도했으니 매도가액도 주당 9만원이라고 한다면 양도가액이 총 5,000주를 주당 9만원에 매도해서 4억 5천만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총 5,000주를 주당 9만원에 증여받았으니 역시 4억 5천이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0이니까 갑은 납부할 금융투자소득세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A가 갑에게 증여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가 없고, 갑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도 없습니다. 아무런 세금 없이 매도가액 4억 5천만원을 고스란히 얻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금지시킨 사례와 반대로 여전히 현재에는 써먹을 수 있는 전략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앞선 사례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소득세법 제87조의 14 신설 규정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 요건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해주며, 다만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비교해서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만 이 신설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 이유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하기 위해 신설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와 접목하면 2023년 3월은 이미 신설 규정이 시행될 때입니다. 갑은 2023년 3월 A로부터 증여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즉 1년 이내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은 0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라 함은 앞서서 A가 노린 절세 방법, 그러니까 주식을 시가에 증여하자마자 시가에 매도하니까 양도 차익이 산정되지 않는 방법 말이죠. 그리고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이 사례에서 갑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았을 때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즉 A가 2000년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2000년에 산 주당 5,400원이 되는 것이죠. 주당 9만 원에 팔았는데 이 주식을 주당 5,400원에 산 것이니까 소득금액이 4억 2,300만 원이 되고, 당연히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세회피가 일어난 것이어서 A가 의도한 바와 같이 증여 후 취득가액을 갈아타고 갈아탄 취득가액으로 매도해서 양도 차익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가 본인이 직접 매도했을 때와 같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신설된 규정을 사례에 접목하면서 이제는 불가능해진 전략이라는 말과 함께 앞서 잠깐 여전히 현재에는 유효한 전략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례를 잘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 2023년 3월에 증여받고 곧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건부터 적용하므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A와 같이 수십 년 묵묵히 매수만 해오던 투자자들은 2021년과 2022년에는 대주주 문턱이 3억 원까지 낮아져서 사례처럼 20년 전 2,7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직접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A의 의도를 적법하고도 완전하게 실행시키려면 지금 또는 2022년 12월 말 전까지만 실행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시점만 약간 바꿔서 2022년 10월 삼성전자 주당 가액이 8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게요. A가 갑에게 5천주 전량을 증여하면 갑의 증여재산가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갑이 낼 증여세는 역시나 증여재산공제 6억 범위 내니까 낼 증여세는 없게 되죠. 그리고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2022년 10월에 시장에서 약 8만 원에 전량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 설령 A가 2021년 말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3억 원을 초과해서 대주주인 상태로 2022년이 되었고, A가 배우자 갑에게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갑은 2021년 말에 A 명의로 있던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갑 본인도 2022년에는 대주주가 되지만 대주주인 상태로 삼성전자 주식을 곧바로 8만 원에 매도하더라도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인 주당 8만 원이 되니까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서 2022년에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해주고 낼 양도소득세는 역시 없습니다. A의 의도대로
A가 갑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갑은 낼 증여세가 없고, 갑이 대주주로서 매도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0이니까 낼 양도소득세도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꽤 깊은 정도로 논의되던 조세피 문제였습니다. 구실이야기 29회를 참고하시면 앞선 사례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다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곧 입법이 되겠다 정도의 추상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젠 진짜 주식의 증여 후 양도가 불가능해지는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증여 후 곧바로 양도하는 세부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상장 주식의 증여는 전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종가 평균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도 당시의 가액과 증여 가액이 완전히 동일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조금 산출되더라도 증여 후 전략은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장기간 미실현 이익이 집적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투자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 방안을 권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꼭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2023년이 되기 전에 아직은 유효한 방법을 적극 고민해 보세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맡겨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과 본인에게 쌓여있는 미실현 이익으로 인한 실현 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보시고, 컨설팅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도 절세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지난 의제 취득가액 규정처럼 이 신설 특례 규정도 제대로 입법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개정 규정을 설명하고, 그땐 당장 써먹기 좋은 절세 방안을 앞선 사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